등비수열 배워봅시다. 자, 등비수열은 이게 같을 등자, 이게 비율이에요. 비율 비. 비율이 같은 수의 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차는 이제 차이가 같은 수열이었죠. 등차 수열은. 자, 등비수열은 비율이 같은 수열이다. 자, 첫 장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얻은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그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부른대요. 일반적으로 이 공비를 R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래 식을 보면 이게 이웃한 두 항을 나눴죠. an 플러스 1에서 an을 나눴죠. 그랬을 때 어떤 일정한 상수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항의 넘버와 상관없이 10번째 항에서 9번째 항을 나눠도 R이 나오고 9번째 항에서 8번째 항을 나눠도 또 R이 나오고 이웃한 그 두 항의 비율이 계속 R로 일정하다. 비율이 일정한 수열에서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an을 여기다가 2항을 시키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떤 n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된다. 이런 거죠. 간단한 예를 들면 2, 4, 8, 16 자, 이렇게 가면 여기서 이제 곱하기 2를 한 거죠. 얘도 곱하기 2를 하고 얘도 곱하기 2를 한 거죠. 그러면 이때 일정한 이 2라고 하는 것을 공비라고 부르고 그거를 R이라고 나타낸다. 자, 이게 등비수열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이 공비를 칸으로 해석하는 거. 공비는 칸이다. 등차 쓸 때랑 똑같습니다. 공비를 칸으로 해석해 주세요. 자, 첫 번째 항 있고, 두 번째 항 있고, 세 번째 항 있고, 쭉 가서 n번째까지 있었다. 자, A1에서 R을 곱해야 A2가 되겠죠? A2에서 R을 곱해야 A3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여기서도 R을 곱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n번째 항을 찾으려면 이 첫 번째 항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자, R 곱하고 R 곱하고 R 계속 곱해서 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AN이라고 하는 것은 이 A1에서 R을 n-1번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n-1칸 가면 되잖아요. 얘는 한 칸당 곱하기 R이기 때문에 R에 n-1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네가 첫 번째 항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첫 번째 항에서 출발해서 n-1 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기본적인 공식인데 우리가 이제 꼭 첫 번째에서 출발할 이유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두 번째 항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면 R을 한번 덜 곱하면 되죠. R을 한번 덜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두 번째 항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R을 한번 덜 곱하면 되죠. 그러면 두 번째에서 n-두 칸을 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10번째 항에서 갔다. 그러면 얘는 n-10칸만 가면 n번째 항에 도착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항에서 출발하는 것만 알고 있지 마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제 풀 때도 내가 자꾸 이런 식으로 풀잖아요. 굳이 뭐 일반은 공식 써서 n은 a1 더하기 n-1의 d다 이렇게 안 풀고 등차수열 문제 풀 때 어디서 출발해서 몇 칸 갔느냐 다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열이 엄청 쉬워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도 접근을 하세요. 자, 얘는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증명해 왔냐면 교과서에서는 자, 또 A1을 A라고 하고 A2를 A1에서 한 칸 간 거다. A3를 A2에서 한 칸 간 거다. A4를
A3에서 한 칸 간 거다. 이렇게. 그럼 A는 AM-1에서 한 칸 간 거다. 얘는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끼리 곱해요. 자, 그럼 얘네들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똑같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다 약분이 되고. 그럼 좌변에는 AM만 남고, 우변에는 A 곱하기, 자, 이만큼이 남는 거니까, 이 전체가 N개니까 여기 하나 비어있죠, R이? 그러면 R이 N-1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A를 우리가 A1이라고 했으니까, A1이라고 이렇게 쓰면, 아까 거랑 똑같이 나오죠. 자, 얘는 교과서적인 증명. 자, 세 번째. K 더하기 L이랑 M 더하기 N이 같대요.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항의 넘버가 합이 같다는 거죠. 서로 항의 넘버의 합이 같으면 여기서는 곱하면 이게 같아져요. 곱하면 같아져요. 얘도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항의 넘버의 합이 15죠. 얘도 15죠. 항의 넘버의 합이. 자, 그러면 A2랑 아이고, 얘는 곱하기인데 더하기로 썼네요. 자, A2랑 A6을 비교해보면 얘가 R의 4제곱을 곱해야 되죠. 그 다음에 A13이랑 A9를 비교하면 이렇게 갈 때 R의 4제곱을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똑같은 거죠. 앞에 거는 뒤에 게 R의 4제곱 배 되고 뒤에 거는 왼쪽 게 R의 4제곱 배가 되고. 자, 그러면 얘를 좀 수식으로 보기 좋게 좀 만들어 보면 이 A6, A9를 A2, A13으로 바꿔버릴게요. 자, A6이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항에서 4칸 전진했다고 볼 수 있죠. 6번째 항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9번째 항은 13번째에서 거꾸로 온 거니까 얘는 나누는 거겠죠. 아예 4제곱을 나누면 뒤로 빠꾸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이 날아가죠. 그래서 A2 곱하기 A13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항의 넘버가 같으면 넘버의 합이 같으면 곱이 같다. 등비수열은 등차수열은 합이 같았죠. 자, 그 다음에 등비중앙. 자, A, B, C가 등비수열을 이뤘어요. 그러면 우리 공비에 해당하는 게 B에서 A를 나눠도 공비 하나가 나오죠. 자, A에서 R을 곱해야 B가 나오니까 그럼 B에서 A를 나눈 게 R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C에서 B를 나눠도 한 칸이 나오죠. 한 칸 R, R이 나오죠. 자, 그럼 우리 이거 분수식에서 이거 대각선 곱해서 되는 거 알죠? 대각선 곱해도 되는 거? 대각선을 곱하시면 B제곱은 AC가 돼요.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하고 그래도 등호가 유지가 됩니다. B제곱은 AC. 그렇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등차수열은 이런 게 없었는데 여기서 이 B가 풀마 루트 AC가 나와요.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야.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얘는 가능성이 그래서 두 가지가 생겨요. 그래서 문제 3정을 파기가 좀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땡, 4 이렇게 나왔어요. 얘를 X라고 할까요? X를 찾으래. 그럼 등비수열을 이룬대, 이 세 개가. 그러면 X제곱이 4가 되니까 이제 X가 이제 풀마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 상황이 이게 두 개가 되는 거야. 1,
2, 4가 될 수도 있고 1, 마이너스 2, 4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2씩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는 공비가 2예요. 이때는 자 1에서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 곱하면 4가 되죠. 얘도 공비가 마이너스 2짜리인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예요. 둘 다 등비수열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로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자 이렇게 문제를 보통 내거든요. 마이너스 2가 안 되게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로 주거나 아니면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음수항이 있다는 거는 어쨌든 양수에서 음수가 되려면 음수를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공비가 음수면 음수항이 나온다는 거고 모든 항이 양수라는 거는 공비가 어쨌거나 양수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비가 양수라는 표현 대신에 모든 항이 양수다 이렇게 나와요. 혹은 모든 항이 음수다여도 공비는 양수죠. 그러면 모든 항의 부호가 같다라고 나와도 공비가 양수죠. 그 표현이 엄청 다양해요. 좀 몇 개 적어볼까요? 자, 공비가 양수인 수열. 그 공비가 양수다 이렇게 쓸게요. 그냥 뭐 공비가 양수인 수열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이렇게 모든 항이 양수다. 혹은 모든 항이 음수다. 근데 모든 항이 음수다는 잘 안 나오긴 해요. 어쨌거나 모든 항이 음수여도 공비는 양수라는 표현과 같은 거죠. 그다음에 모든 항의 부호가 같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제 x가 2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그러니까 요 풀마 루트 AC 중에서 B 풀마 루트 AC는 뭐야? B는 풀마 루트 AC인데 이 중에서 플러스가 나오는 거. 자, B는 루트 AC 이렇게 표현되는 게 얘가 우리 산술기하에서 기하 평균이죠. 그러니까 평균은 어쨌거나 약간 가운데 수를 구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앙, 등차 수열에서의 그 평균, 그놈은 이제 산술 평균이 되고 등비 수열에서의 평균이 기하 평균이고 사실 조화 수열에서 중앙, 조화 중앙이 조화 평균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아마 산술 기하를 배울 때 조화를 안 배웠을 확률이 큰데 1학년 때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옛날에는 산술 기하 조화 평균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얘네끼리 어떤 관계가 있냐면 산술 기하 조화. 자, 두 수를 더한 게 이제 이게 산술 평균이죠. 그리고 얘가 기하 평균보다 크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배웠죠. 자, 조화 평균. 자, 조화 중앙 기억 안 나겠지만 합분의 2곱, 합분의 2곱, 합분의 2곱, 합분의 2그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자, 합분의 2곱. 이게 조화 평균이거든요. 이게 성립하고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해요. 그래서 산술 평균은 등차 중앙. 얘는 산술 평균이면서 등차 중앙. 얘는 기하 평균이면서 등비 중앙. 얘는 조화 평균이면서 조화 중앙.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좀 신기한 관계가 또 있어요. 여기서. 봐봐. 얘랑 얘를 곱하잖아요. 이 그러니까 산술이라고 하지 마자. 우리 등차 중앙과 조화 중앙을 곱하잖아요. 그랬더니 A, B가 나와요. 그죠?
E 약분되고 A 플러스 B 약분되고 A, B가 나오죠. 그랬더니 요 놈의 제곱이죠. 이 루트 A, B라는 놈의 제곱이죠. 그럼 얘 곱하기 얘가 얘의 제곱이야. 그게 바로 등비중앙이죠. A랑 C랑 곱해서 B제곱 나왔대. 이게 등비중앙이잖아요. 자, 그렇단 얘기는 뭐냐면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 조합평균이 이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등차중앙과 등비중앙과 조화중앙이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뜻이야. 등차중앙. 근데 가운데는 반드시 등비중앙이 있어야 돼요. 이 순서대로야. 등비중앙, 조화중앙이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겁니다. 재밌죠? 아, 얘들아, 이거 등차수열에서도 5개짜리 했었잖아요. 얘도 5개짜리 되는 거야. A, B, C, D, E 있을 때 여기서 B, C, D 이렇게 봤을 때 이제 C제곱이 B, D가 되고 A, C, E 이렇게 두 칸씩 잡으면 공비가 R제곱짜리인 등비수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C제곱이 A, E 이렇게도 되는 거야. 5개짜리도 당연히 됩니다. 아시죠? 자, 등비수열의 합 해볼게요. 자, 일단 공비가 이제 1이 아닌 등비수열에서 등비수열의 합 SN이 뭐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요거를 이제 아래에서 이제 증명을 할 거예요. 2번에서. 또 이런 식으로 공식 나온 다음에 이제 외우셔야 되고 꼭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요 1번만 잠깐 봐볼게요. 1번에 두 번째 것만 봐볼게요. 이 공비가 1일 때 공비가 1이면 자, 첫째 항을 A라고 하면 두 번째 항도 A죠. 그죠? 세 번째 항도 A죠. 쭉 가서 N번째 항도 A죠. 그러니까 다 더하면 A가 N개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N 곱하기 A가 되는 거예요. 공비가 1일 때는. 간단하죠? 자, 근데 공비가 1이 아닐 때가 이제 중요해요. 저 증명 한번 해볼게요. 여기 증명할 때 여기 아이디어라고 써놨는데 이 증명할 때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뒤에 가면 이제 몇 급수라는 게 나오는데 등차와 등비를 곱해 놓은 걸 더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는 놈을 구하는 방식이 이 등비수열 합을 증명하는 이 아이디어와 완전히 동일해요. 자, 가볼게요. 자, 어떤 등비수열이 있고 첫째 항이 A고 두 번째 항은 이제 공비 한 번 곱한 거, 두 번째 항은 공비 하나 더 곱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n번째 항이 n-1번째 항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다 더한 게 이제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가 이제 얘를 한 번 더 쓰고 얘를 여기다가 한 번 더 쓰고 이제 r을 곱해요. r. 그러니까 이 전체 식에다가 r 곱한 걸 한 번 더 쓸 거예요. 그러면 r을 곱하면 첫 번째에다 r을 곱하면 ar이잖아요. ar. 그럼 얘를 여기다가 쓸게요. 한 가지 밀어서 쓰는 거야. 얘도 r을 곱하면 ar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밀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ar n-2제곱 나올 거고 얘도 r 곱하면 이제 밀려서 여기 쓰일 거고 자 얘도 r 곱하면 잠깐 밀려서 a에 r에 n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전체에다가 r을 곱해서 한 번 더 써라. 그 다음에 얘네를 뺍니다. 빼요. 그래서 공비를 곱하고 빼라.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공비 곱해서 빼라 라는 아이디어예요.
빼버리면 1-r의 sn이 되고, 빼버리면 a에서는 뺄 게 없으니까 그냥 a가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여기는 그냥 다 지워지죠. 이렇게 빼버리면. 그리고 빼기 ar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s는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a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1-공비분의 이 a는 첫째 항이에요. 첫째 항 곱하기 1-공비의 이 n은 항의 개수예요. 항의 개수. 얘는 첫째 항. 여기 계세요. 자, 근데 우리가 분모는 간단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중학교 때 분모의 유리화 배웠잖아요. 그리고 고1 때 우리가 복소수를 배우면서 분모의 실수화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허수인 거 싫고 분모가 무리수인 게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음수인 것도 싫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공비가 2야. 그러면 1 빼기 2 이렇게 되니까 분모가 음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음수인 게 너무 불편하니까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씩을 곱하는 거야.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씩을 곱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공식이 2개 있는 건데 사실은 같은 식이라는 거예요. 분모가 음수되는 게 싫어서 마이너스를 곱했을 뿐이야. 둘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얘를 쓰고 1보다 작을 때는 얘를 쓰면 된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자, 등비설의 합의 형태. 자, 이 SN을 다시 써보면 1-r분의 a 1-r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때 공비도 어떤 수열이 정해지면 공비와 첫째 항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상수가 돼요. 얘가 상수야. 어떤 상수. 얘를 어떤 상수. 그래서 얘를 내가 P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전개가 되면 P 빼기 P R의 N제곱이 돼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SN을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R-1분의 A에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얘를 이번에는 뭐 Q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얘가 Q의 R의 N제곱 빼기 Q 이렇게 돼요. 그죠? 자, 미식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R의 N제곱의 개수 있죠? R의 N제곱의 개수. 얘는 이제 마이너스 P가 되고 얘는 Q가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 얘는 P고 얘는 Q, 마이너스 Q죠? 이 각각의 식에서 R의 N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을 더하면 0이 돼요. 또 R의 N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을 더하면 0이 되죠? 그래서 등비술의 합의 형태는 P의 R의 N제곱 더하기 Q꼴 이렇게 나왔을 때 P 더하기 Q가 0이면 얘는 등비수열 합이구나를 알아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 그러니까 n에 관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나오면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를 알 수 있죠. 그것처럼 이제 이런 꼴이 나왔는데 R의 n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을 더했더니 0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해서 우리가 sn 빼기 sn-1로 우리가 an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n제곱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나오면 우리가 이 짓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런 꼴이 나오면 이런 짓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 n제곱의 밑에 있는 요 놈을 공비로 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sn에다 s1을 대입해서 pr 더하기 q 얘를 첫 번째 항으로 하는 그런 등비수열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A에는 우리가 첫째 양에다가 공비 n-1 이제 공비는 여기서 찾을 수 있죠. 공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n-1 이런 식으로씩 써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럼 이제 이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 이 합의 형태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등차수열의 합과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10과 S20, S30의 관계. 얘도 마찬가지로 등차수열에서 얘를 쪼갰죠. 10개씩 이렇게 쪼갰죠. 쪼갠 다음에 관계가 있었죠. 얘도 쪼갠 다음에 관계가 생겨요. 자, 10개씩 쪼갰을 때 관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래 10번 아래 10제곱을 곱해야 A 11번째 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10칸을 가야 되는 거니까 얘도 10칸 가야 12번째 항 나오고 얘도 10칸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 전체에다가 아래 10제곱을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래 10제곱 곱하면 분배가 되잖아요. 분배되면서 다 이 각 항에 다 곱해지잖아요. 그러면서 각 항들이 10칸씩 전진하게 되죠. 자, 얘네도 마찬가지 아래 10제곱을 곱하면 각 항이 10칸씩 전진하니까 뒤에 있는 놈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10개씩 쪼갰을 때 이 파란 놈들끼리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예요. 공비가 아래 10제곱짜리 등비수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얘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S12 5고 S22 10이야. 아니 10이라고 하는 문제 너무 간단하다. 네. 시리가 왜 나오냐? 뭐야? 자, S20을 20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앞에 10개 합이 5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 10개 합은 15개라는 거죠. 빼야 됩니다. 앞에 5를 빼야 돼. 처음부터 20번째까지가 20이니까. 여기에 이제 곱하기 3이 된 거잖아요. 여기도 곱하기 3이 돼서 다음 10개의 합이 45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S30을 구해라라고 하면 이렇게를 다 더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6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끼리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야. 10개씩 쪼갰을 때 관계가 있는 거지. 얘네끼리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쪼갰을 때 관계가 생긴다. 넘어갈게요. 자, 등비수열의 활용, 원리합계를 하기 전에 하지 말고 하고 하자. 그래, 다 하고 하자. 등비수열의 활용, 원리합계. 원리합계는 사실 수능 문제에서 안 나온 지 한참 됐어요. 앞으로도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크고. 그렇지만 혹시나 나오면 어떡해, 그죠? 그러니까 하는 거야. 저 원리합계. 원에 해당하는 게 원금이에요, 원금. 그리고 리에 해당하는 게 리자야, 리자. 그래서 이자. 그래서 원금과 이자의 총합을 우리가 원리합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잖아요. 적금을 넣잖아. 그럼 내가 순수 매달 넣었던 그 원금이 있을 거고, 그리고 매달 이자가 붙죠. 그 이자를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냐, 합쳐서. 내가 적금이 만기가 됐을 때, 돌려받았을 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원리합계입니다. 이게 수능에서 안 나온 지 꽤 됐지만, 물론 내신에는 나오겠죠. 근데 수능에는 안 나온 지 꽤 됐지만, 우리가 실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동계산이라며, 너네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뭐 사촌 오빠나 뭐 사촌 언니 중에 이제 어린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혹시나 안 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물어보면 이렇게 할 거야. 언니, 뭐 오빠, 뭐 형, 누나, 뭐 수학 왜 하는 거야 이거?
너무 어려워. 미적분이 뭔지 모르겠어. 수원수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야, 그거 필요 없어. 다 동계산만 할 줄 알면 돼. 이렇게들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 열심히 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엄청 중요한 걸 알죠. 이게 실생활에서. 근데 맨날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이게 다 이제 완전 다 수학이잖아요.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 안 보이죠, 이게. 수학 몰라도 돼.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조차도 야, 돈계산은만 할 줄 알면 돼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돈계산이죠. 여러분이 나중에 뭐 대출도 받을 거고 여기 이제 뭐 할부도 나오거든요. 뭐 물건 살 때 할부도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좀만 있으면 여러분이 벌써 이제 19살 뭐 이렇게 20살 뭐 이렇게 되잖아요. 18, 19, 20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과 이제 5년 뒤면은 취업도 하고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뭐 신용카드도 만들고 할부로 사고 이러잖아요. 그럼 내가 할부로 샀지만 이거 할부 이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자까지 해서 내가 도대체 얼마를 더 내게 되느냐. 내가 100만 원짜리를 샀는데 실제로 내가 몇 개월 할부를 하면 내가 실제로 내는 금액은 30만 원보다 당연히 더 내겠죠. 이자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동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너네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거다. 이런 거죠. 자, 먼저 이제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 얘는 지수로 갈 때 실생활 문제 할 때 잠깐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일단은 A의 B%라고 볼게요. A의 B%라는 값은 A의 100분의 B라는 거죠. 그죠? A의 B%는 A 곱하기 100분의 B예요. 그러면 자, A가 B% 증가했다고 보세요. A가 B% 증가했어. 그럼 A에서 그 B%만큼을 더해야 되죠. 그래서 A의 1 더하기 100분의 B가 되죠. 자, 그 다음에 A가 B% 감소했어요. A에서 A 곱하기 100분의 B를 빼겠죠. 그럼 얘가 A로 묶으면 1 빼기 100분의 B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1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1이 의미하는 바가 100분의 100이에요. 즉 100%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야, 10%내 성적이 10%가 올랐어 이랬어요. 그러면 중간고사에 비해서 기말고사가 10% 올랐어. 그러면 중간고사 성적에다가 우리가 1.1을 곱하죠. 그게 100분의 10, 이게 10%잖아요. 1에다가 100분의 10을 더한 거죠. 얘가 100분의 110이잖아요. 그래서 1.1을 이렇게 곱했던 거지. 그래서 증가를 하니까 원래 있던 그 100%에다가 10%를 더 할 건지 뺄 건지를 식을 써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앞에 거는 이제 원래 있던 금액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증가를 했어요. B%가 증가했어. 이 상태에서 B%가 또 증가했어. 여기서 B% 증가. 다시 B% 증가. 그러면 A의 1 더하기 100분의 B. 자, 요 놈이 원래 있던 놈이고 원래 있던 놈 한번 살려줘야 되죠. 1. 그 다음에 요 놈의 B%. 100분의 B를 곱해서 더하겠죠. 그러니 얘가 A의 1 더하기 100분의 B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게 A가 전개돼서 원래 있던 놈, 그 놈의 B%. 자, 요 놈이 원래 있던 놈, 그 놈의 B%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리법과 분리법으로 할게요.
자, 단리법과 복리법은 쉽게 얘기하면 단리법은 너네들끼리 돈 빌려줄 때 있죠. 친구들끼리. 자, 친구들끼리 돈 빌리면 안 돼요. 자, 그러나 친구가 이제 매점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이 하나 무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은데 1,000원이 없어갖고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아이스크림 다 먹고 있는데 혼자 못 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또 속상하니까 친구한테 1,000원 빌려줄 수 있죠? 그 정도는. 그럼 이제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아야 되죠. 우리 이자를 안 받고 빌려주세요. 아무튼 이자를 받아야 되죠. 친구들끼리 하는 게 단리법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야, 너 내가 돈 빌려줬으니까 너 이자 하루에 10%야. 완전 고리대금 사기꾼이죠. 완전 나쁜 놈이죠. 하루에 10%. 너 하루에 10%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루 지날 때마다 내가 만약 1,000원을 빌려줬어. 하루 지날 때마다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늘어나죠. 10%니까 100원씩 늘어날 테니까. 자, 이게 단리법이야. 원금에 대한 이자 10%만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친구들끼리 할 때는 야, 친구들끼리, 야, 내가 1,000원 빌려줬는데 하루 이자 10%였는데 1,100원이고 이틀 지났으니까 1,100원에 대한 10%까지 해서 110원이니까 너 1,210원 내놔. 이틀 지났으니까. 너무 이게 정이 없죠.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는 복리법을 쓰는 경우는 없는 거야.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나쁜 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복리법은 이제 은행에서 쓰는 거야. 은행은 내가 그 은행한테 돈을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은행에다 돈을 맡겨놨으니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게 좋죠. 그러니까 복리법을 쓰는 거야. 다시 그 단리법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R이라고 할게요. R. 이유를 R이라고 하면 자, 원금이 A가 있었어. 자, 단리법. 자, 한 달이 지났어요. 그 한 달 이자를 R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1 더하기 R 이렇게 곱해지겠죠.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자. 자, 내가 A를 빌려줬어요. 원금 다시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 한 달 지날 때마다 이자를 이만큼 받겠죠. 그 R이 이제 100분의 B를 R이라고 그냥 쓰는 거야. 자, 그 다음 달이 지났어요. 이자를 늘리지 않죠. 1,000원에 대한 10% 이자 100원. 그 100원씩만 계속 더하죠. 그래서 N달 후, 한 달이라고 하자. 한 달 이자를 R이라고 하자. 그럼 이제 N달 후에는, N개월 후에는 이게 이제 N개만큼 더해지겠죠? 이게 N개 있는 거야. 그래서 A로 묶으면 1 더하기 N, R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단위법이야. 자, 복리법은 내가 맨 처음에 A를 빌려줬어. 그랬더니 한 달 지나서 이자가 이만큼이 생기죠. 자, 이제 그 다음 이자가 문제인데, 이제, 이자가, 여기에 대한 이자를 계속 붙인 거잖아요, 달기는. 여기에 대한 이자만.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이자도 붙이는 거야. 여기에 대한 이자도. 그래서 얘는, 음,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쓰자. 다 지워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처음에 A가 있었어요. 그럼 한 달 뒤에 A 더하기 AR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요놈을 원금으로 해서 요놈에 대한 원금 더하기 요놈의 이자까지 다 쳐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R의 제곱 이렇게 돼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얘는 A의 1 더하기 R의 N제곱이 되겠다는 거예요. 좀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A가 있고 그 다음에 이자가 이만큼 붙잖아요. 자, 그 다음 붙는 이자는 요놈에 대한 이자. 그러니까 얘의 이자
AR, 얘의 이자 AR 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요놈에 대한 이자에, 요놈에 대한 예자에. 이게 이제 두 다루인 거죠, 두 다루. 그래서 얘를 A로 묶어서 계산을 하면 1 더하기 2R 더하기 R 제곱이니까 얘가 A의 1 더하기 R의 제곱이 된 거야. 그래서 얘가 된 거죠. 그래서 2개월에 얘가 된 거야. 그죠? 당연히 금액은 복리법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은행 적금은 복리법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자, 그럼 적금. 자, 일정한 금액을 일정 기간마다 계속해서 적립하는 것을 적금 또는 적립예금이라고 한대요. 자, 얘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말불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수불이 있거든요. 일단은 기말불은 뭐냐면 기간 말에 입금이라고 할게요. 적립이라고 할게요. 적립. 기간 말에 적립하는. 자, 기말불은 1월 말이죠. 1월 말. 1월 말에 내가 돈을 든 거야. A라는 돈을. 그 다음에 2월 말에 돈을 든 거야. 그 다음에 3월 말에 넣고 쭉 가서 우리 12월 말이라고 할까요? 아니다. N이라고 하자. N월 말이라고 하자. N월 말. N월 말에 A를 넣었다. 자, 그리고 이 수학에서 여기에서 이 돈을 찾는 시기는 각 기간의 말에 찾습니다. 항상. 초에 찾는 경우는 없어요. 돈은 무조건 말에 찾아요. 그러니까 N월 말에 찾는 돈이 얼마가 되겠느냐 이게 문제예요. 내가 이때 돈을 찾을 건데 이때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대전제가 두 개 필요한데 이제 돈 찾는 거는 매달 그러니까 항상 말에 찾아야 되고 언제든지 어떤 기간 말에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1월 1일과 12월 31일은 같은 날로 봅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은 같은 날로 봐. 마찬가지로 1월 31일이랑 2월 1일은 같은 날로 봅니다. 그러니까 매 기간 말과 그 다음 달 초는 같은 날로 봅니다. 하루는. 이렇게 대전제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유를 이제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맨 처음에 1월 말에 넣었던 돈은 2월 말이 되면 여기에 이제 이자가 한번 붙어요. 1 더하기 R이 되죠. 3월이 됐을 때는 여기에 또 이자가 한번 더 붙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달에 냈던 돈이 이자가 여기서 붙겠죠. 그러니까 1월에 넣었던 돈 따로, 2월에 넣었던 돈 따로 다 따로따로 보겠다는 거예요. 1월에 넣었던 거는 1월에 넣었던 거대로 이자가 계속 붙고 2월에 넣었던 것도 2월에 넣은 거대로 이자가 붙는다고 보는 거야. 얘를 합친 다음에 다시 또 하기가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아예 합치지 않고 그냥 따로따로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이렇게 쭉 왔어요. 그래서 쭉 갔어요. 자, 그러면 N월 말에는 첫 번째 냈던 게 이자가 얼마가 붙었겠느냐 보면 2월에는 여기 1제곱이죠. 3월에는 2제곱이죠. 그럼 N월에는 N-1제곱이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자가 한 번 덜 붙죠. 한 달 늦게 넣었으니까 이자가 한 번 덜 붙죠.
1 더하기 R의 n-2제곱. 얘는 그거보다도 한 달 이자를 덜 받죠. 이렇게. 그럼 n월 말에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이 빨간 박스 친 만큼을 돈을 되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얘를 첫째 항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얘네를 다 더한 게 뭐가 되냐면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1 더하기 R, 그죠?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1 더하기 R이잖아. 1 더하기 R씩 곱해갖고 올라가고 올라가잖아. 이렇게 1 더하기 R씩 곱하면 항의 개수는 N개겠죠. 여기 한번 넣고 1월 말에 한번 넣고 2월 말에 넣고 3월 말에 넣고 N월 말에 돈을 넣은 거잖아요. 제가 당연히 N월 말에 넣은 거는 내가 N월 말에 돈을 넣고 바로 만기가 돼서 받은 거니까 N월 말에 넣어놓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N월 말에 냈던 돈은 이자가 안 붙고 그대로 받는 거야, 내가. 이때 입금하고 찾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항해 개수는 N이죠. 유고인 승비 수열의 합이 돼요, 그냥. 그래서 이 총 합계가 어떻게 되냐면, 자, 공비 빼기 1 분의 첫째 항,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 자, 이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죠. 뭐 아직 오늘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이 공식이 약간 익숙치 않을 텐데, 자, 다시 한번. 공비 빼기 1 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빼기 1. 이런 등비수열 공식이 있죠. 그래서 얘가 뭐 분모를 계산하면 뭐 R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사실 나도 안 외우고 있거든. 외우지 않아도 뭐 이렇게 상황 파악해보시면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상황 파악해보시면 이식 금방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수부. 기간 초에 적립하는 거. 자, 1월 초, 2월 초, 3월 초. N월 초까지 입금을 하고 무조건 돈은 N월 말에 찾는다 그랬죠? N월 말에 찾을 거예요. 자, 1월 초에 돈을 넣고 2월 초에 돈을 넣고 3월 초에 돈을 넣고 N월 초에도 돈을 넣고 찾는 거는 N월 말에 찾아요. 자, 1월 초에 넣었던 거는 이자가 한번 붙어요. 1 더하기 R. 그 다음에 또 붙죠? 자, 2일 때 1제곱, 3일 때 2제곱, n일 때 n-1제곱. 자, 그리고 한 번 더 가죠. 한 번 더 가서 a의 1 더하기 r의 n제곱이 되죠. 이자가 한 번 더 붙죠. 그러니까 여기서 n월 초에서 n월 말에 갔으니까 아직 한 달이 안 됐으니까 그 달 초랑 그 달 말이니까 한 달 안 됐으니까 원래 이자가 안 붙어야 되는데 이자를 줍니다. 왜냐면 n월 말을 n 플러스 1월 초로 그냥 보는 거예요. 같은 날이라 했어요. 자, 그럼 얘네는 이자가 한 번씩 덜 붙죠. 이런 식으로 하고 얘도 마지막 거는 이자가 한 번 붙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n월 말에 찾을 수 있는 돈은 그만큼이죠. 자, 그랬더니 얘네는 자, 첫째 항이 A의 1 더하기 R이라고 본다면 여기 이제 1 더하기 R씩 계속 곱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공비는 1 더하기 R이고 당연히 항의 개수도 자, 1월 초부터 n월 초까지 n 번 넣는 거죠. 이렇게 n 번 넣는 거죠. 항의 개수도 n개가 되죠. 그런 등비수열의 합.
자, 그런 등비수의 합은, 자, 공비 빼기 1 분의 첫째 양, 이게 첫째 양이죠. 그리고 1 더하기 R의 항의 개수 빼기 1.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도 1 이렇게 빼면 사라지네. 혹시 맞춤법 지정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다. 습관적으로 내가 개수라고 맨날 쓰는데, 맞춤법은 개수예요, 개수. 여러분. 알고 있죠? 자, 적금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로부터 매년 초에 20만 원씩 적립한다고 하면 12년 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의 원리학비는 얼마이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입학한 해부터 매년 초에 기수부리죠? 매년 초 기간 초에 적립을 하잖아요. 20만 원씩 적립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님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곧 이거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등록금으로 다 나가겠죠. 대학교 등록금으로. 자,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돈 계산이죠. 연이율이 12%래요. 말도 안 되죠. 지금은 여러분 연이율이 1.2%예요. 지금은. 자, 아무튼 이건 거의 이상세계야. 지금 연이율 12%면. 자, 1년마다 복리로 계산을 하고 1.12에 12제곱은 4로 계산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초등 1년 때, 자, 1년 초에 20만 원을 넣었어요. 2년 초에도 20만 원을 넣겠죠? 쭉 가다가 12년, 고3은 12학년이죠. 그래서 12년 초에 고3 때 여러분이 고3 때 20만 원 또 적립을 해주셔요, 어머님이. 그러다가 졸업할 때, 그럼 여기부터 1년이 지났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자가 12%가 이렇게 붙죠. 그래서 20에 1.12에 자 12년 초일 때는 여기 11제곱이고 졸업할 때는 1.12에 12제곱 이렇게 되겠죠. 처음과 끝만 알면 되죠. 요만큼을 다 더하겠다. 얘가 첫째 항이 되는 거죠, 얘가. 자, 그러면 R 빼기 1 분의 첫째 항 공비 항의 개수가 지금 12개죠. 빼기 1. 자, 요게 되는 거예요. 얘가 0.12분의 20 곱하기 1.12. 자, 얘가 1.12에 12제곱 아까 4라고 했으니까 얘가 3이 되겠죠. 분모 분자에 100을 곱하면 얘가 12죠. 60 곱하기 112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약분하시면 이거 5니까 560만 원이 되죠. 56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초딩 때 입학하자마자부터 매년 1년에 20만 원씩 모으면 560을 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율이 적으니까 이거보다 훨씬 적긴 하겠지만 560만 원이 상당히 큰 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떼쓰기 전에 그 돈의 값어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돈을 벌기가 참 쉽지 않구나. 그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구나. 이렇게. 자, 이거 마무리 지읍시다, 오늘. 자, 상환금. 이게 이제 할부인데요. 그러니까 상환금이라는 건 내가 상환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할부로 사고, 그 다음에 상환을 하는 거예요.
자, 정해진 금액을 일정 그 기간마다 정한 기한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 빚을 갚는 것을 상환이라고 한대요. 자, 바로 이거 예제를 풀어볼게요. 아, 이렇게 하자. 예제 풀기 전에 얘도 이제 이 풀이 아이디어를 하나 배워야겠다. 자, 어떤 아이디어냐면 내가 물건을 사요. 근데 예를 들어 그게 100만 원짜리야. 100만 원짜리인데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판매자가 만약에 100만 원을 이때 일시불로 한 번에 받았으면 이 사람이 적어도 그 100만 원을 은행에다 넣어놨으면 적어도 은행 이자는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도의적으로 여러분이 할부금을 갚는데 도의적으로 여러분은 그 처음 냈던 그 원금이 이 사람이 그 금액을 은행에 맡겼을 때의 이자만큼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갚아야 될 금액이 총 금액이. 그러니까 이해돼요? 그러잖아. 내가 100만 원을 일시불로 안 줬기 때문에 얘가 은행에 못 넣어서 이자를 못 받은 거잖아. 그래서 은행 이자만큼은 당연히 갚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어쨌거나 매달 갚잖아요. 내가 1년 뒤에 하나도 안 갚다가 1년 뒤에 이렇게 갚으면 그 은행 이자만큼 한 번에 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매달 돈을 갚아요. 그럼 내가 낸 돈에도 이자가 붙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총 낼 금액을 은행에다가 매달 예를 들어 매달 내가 20만 원씩 갚아. 그럼 내가 매달 20만 원씩 20만 원씩 은행에다가만 넣었어도 내 돈에도 이자가 붙는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내 돈에도 이자가 붙잖아. 내가 이 사람한테 어쨌거나 아예 안 준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주긴 줬잖아. 그럼 그 돈에도 이자가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적금 통장에다가 내가 돈을 넣어놓는 거야, 매달. 그 다음에 그 금액이 만들어지면 최종 만들어져야 될 금액은 원래 원금에 이자를 붙인 금액. 그 금액만큼을 내가 적금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샀어. 내가 이번 달에 20만 원을 냈어. 할부금을 20만 원을 갚았어. 그럼 내가 이 100만 원에 그 다음 달에는 첫 달은 뭐 100만 원의 이자를 줄 수 있지만 두 번째 달에는 내가 20을 줬으니까 80만 원에 대한 이자만 주면 되잖아. 이 사람이 이제 80만 원을 은행에다가 맡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만 챙겨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굳이 첫 번째 일단 1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매달 챙겨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계산은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갚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다는 거예요. 여기 적어놓을까요? 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어, 은행이자가 붙은 금액을 갚을 거다. 이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자, 문제로 바로 풀어볼게요. 자,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일부는 구입 시 현금으로 지불을 하고 1,000만 원은 할부로 남겨놨대요.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을 할부로 내야 돼요. 자, 할부 조건은 구입 후에 1개월 후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을 36회 나누어 갚는 거래요. 매달 얼마씩 갚아야 되겠나. 우리가 보통 신용카드로 할부로 사면 그 다음 달부터 내죠. 할부금을. 아, 여러분 잘 모르죠? 그 신용카드를 여러분이 엄마 카드 들고 다니면서 막 쓰고 다니잖아요. 여러분이 3개월로 여러분이 어 PC방 PC방 그거 정액권을 사잖아요. PC방 정액권 100만 원어치 막 사잖아, 너네 PC방 가서. 100만 원 몇 시간이야? 아무튼 그렇게 하잖아요. 100만 원이면 몇 시간이야? 억 시간 아니 억 시간 되나? 천만 아니네. 1,000만 시간인가?
아무튼 근데 한 1000시간이죠. 1000시간. 아이씨, 갑자기 이거 집착 안 해. 아이씨, 계산이 안 된다. 야. 아무튼 어? 아무튼 여러분이 이제 100만 원짜리 PC방 정액권을 끊으면서 할부로 내잖아요. 카드로 결제하잖아. 3개월로. 그럼 어머니는 그 다음 달부터 여러분의 PC방비를 갚게 되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36개월 동안의 이자만큼은 이 사람한테 챙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볼게. 1월 초라고 해볼게. 1월 초. 그다음에 2월 초 이렇게 우리가 야, 이렇게 다 보면 이때 내가 물건을 샀다고 하면 이 다음 달 이때부터 돈을 내가 갚는 거예요. 이때부터 쭉 가서 36월 36월 초, 37월 초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때부터 얼마씩 이렇게 나눠 갚잖아요. 이렇게 나눠 갚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던 원금은 어 이만큼 지나오면서 36개월이 지난 거죠. 우리가 갚아야 될 금액은 1000만 원에 대한 이 36개월의 이자가 붙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이 문제에다가 이유를 안 써놨네요. 그래서 값을 정확히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그냥 R로 하고 할게요. 월이율을 R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총 갚아야 될 금액이 은행 이자 붙은 거 1000만 원에 이자가 36번 붙죠. 총 갚아야 될 금액은 이만큼이에요. 이제 우리가 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갚는 형식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그 다음 달부터 돈을 이렇게 지불을 해요. 그죠? 그 다음 달부터 지불해서 우린 36번을 내잖아요. 36회 내니까 2월 초에 내기 시작하면 37월 초까지 내야 되는 거야, 이때까지. 그래야 36번 낸 거죠. 이때 구매를 한 거고. 다음 달부터 돈을 내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이자가 한번 붙겠죠? 나는 이거를 적금에다 넣은 거예요. 자, 이자가 한 번씩 이렇게 붙죠? 그리고 자, 2월 초에 넣었던 거는 쭉 한 번에 가보자. 그럼 얘는 35칸 간 거죠. 2월에 시작해서 35칸 간 거죠. 37월이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가 요 놈이 이렇게 기말불의 형태가 돼요. 딱 돈을 냈을 때 딱 끝나죠. 그래서 마지막에 낸 돈에 이자가 안 붙는 기말불의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돈을 냈을 때 채무 관계가 딱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A만큼 딱 넣었을 때 그냥 채무 관계가 끝. 그 기말불의 형태가 돼서 그럼 내가 총 갚아야 될 금액이 이만큼이었는데 은행으로 모은 돈이 은행으로 모은 돈이 자, 공비가 1 플러스 R 빼기 1 분의 첫째 항이 A 그 다음에 공비 자, 항의 개수가 36개 빼기 1 이렇게 되죠. 1은 날라가. 그 다음에 문제에서 R은 나올 거 아니에요. R이란 값을 줄 테니까 이유를 줄 테니까 월이율을 얘랑 얘랑 같다고 놓고 풀면 A 값이 나오는 거야. R은 문제에서 줄 거예요. 이유는 그럼 문자가 A밖에 없죠. A 값이 나와요. 그럼 A 값만큼 우리는 매달 갚으면 되겠다 이런 거죠. 네, 잠깐만 A를 찾아볼까? A를 찾는 게 아니고 R을 찾아볼까? 잠깐만.
이거 월요일이 1%예요. 월요일 1%. 계산 다 찾아보자. 월요일 1%. 그다음에 1.01에 36제곱을 1.4로 계산을 해보자. 자, 여기서 A 값 실제로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식을 세우면 1000에 1.01에 36제곱은 R만 남으니까 0.01분의 A에 1.01에 36제곱 빼기 1이다. 자, 그러면 좌변이 1400 되죠? 우변은 0.01분의 A 곱하기 저기 1.4가 들어가니까 0.4가 되죠. 그럼 얘가 100을 곱하면 40A가 되죠. 40A. 따라서 A는 1400을 40으로 나누면 되죠. 32. 4, 5, 20. 35만원씩 입금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달 35만원을 내면 된다. 그럼 36개월에 딱 끝나요. 자, 연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연금. 연금 뭔지 알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아주 먼 얘기죠, 여러분은. 연금을 이제 죽기 전까지 받는 거죠. 그래서 매년 지급받는 일정한 금액의 돈을 연금이라고 부른대요. 연금의 현가, 연금의 현가는 우리가 이건 실제 있는 제도인데 죽을 때까지 내가 얼마씩 받기로 돼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지금 한 번에 다 받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 이제 정년퇴직 해갖고 이제 놀기가 싫어 이제. 그래서 내가 치킨집을 차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을 연금 지금 당장 다 줘. 한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받고 목돈으로 받은 다음에 그걸로 치킨집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치킨집이 망하죠. 그러면 연금을 다 날리고 이제 슬픈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치킨집을 차리면 안 되죠. 치킨집 너무 많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한 번에 받을 거야. 그러면 이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현금의 가치로 환산을 해서 받는다 해서 이제 연금의 현가라고 해요. 일시에 받는 돈을 연금의 현가라고 한다. 그냥 받을 연금을 현재 일시에 받고자 할 때. 그래서 요즘에 뭐 공무원 연금을 뭐 개혁한다 뭐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죠. 참 슬픈 일이죠. 이제 학교 교사들 연금이 좀 이미 줄었고 뭐 더 줄인다고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수능에도 사실 이게 이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이 얘기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이제 애들 가르치는 지 좀 10년이 좀 넘었는데 내가 매년 얘기해. 10년 전부터 왜냐면 공무원 연금 뭐 개혁한다 계속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얘들아 지금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한다는 데가 약간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거 올해 나오지 않겠냐? 합리적인 의심 아니야? 이랬더니 맞아요 쌤 맞아요. 올해 나올 것 같은데요? 원리학교 열심히 할게요 이랬어.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도 야 얘들아 이거 작년에 안 나왔는데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았겠냐? 선생님 맞아요 맞아요. 그래 원리학교 열심히 해야 돼. 최근에 안 나왔지만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또 했는데 또 안 나오고 그게 이제 10년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처음에도 원리학계를 너네한테 가르치면서 이게 수능에 안 나온다고 애초에 이제 못을 받고 시작하잖아요. 옛날에는 야 올해 이거 나올 것 같아라고 얘기했는데 10년째 안 나오니까 이제는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얘들아 돈 계산 중요하니까 원리학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죠? 수능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자 연금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실직자 지원 대책에 대한 정부 발표문이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에게 올해부터 생계보조의 일환으로 매월 말에 10만 원씩 5년간 계속하여 실업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자, 금년 초에 실직한 실업자가 5년간 받을 연금을 금년 초에 월요일 1%로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느냐. 자, 간단해요. 매월 말에 10만 원씩 받기로 한 거야. 5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60개월 동안 받기로 한 거죠. 60개월치를 지금 받으면 얼마냐? 이런 거예요. 이유는 1%고. 자, 매월 말에 받기로 했는데 얘는 금년 초에 실직한 사람이 금년 초에 일시불로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1년 초라고 그럴게. 1년 초. 근데 원래 1년 초라고 하면 안 되겠다. 1월 초라고 할게. 1월 초. 1월 초. 근데 나는 지금 1월 말부터 받기로 한 거죠. 1월 말, 2월 말 60번 받기로 했으니까 60월 말이 있겠죠. 이렇게 60번을 받을 거예요. 얼마씩 받냐면 10만 원씩 받아요. 10만 원씩, 10만 원씩, 10만 원씩 받아요. 근데 지금 이 돈을 언제 받을 거냐면 이달 초에 받을 거예요. 이렇게 땡겨 받는다는 거죠. 아까는 이율이 1%면 1.01을 곱했잖아요. 근데 얘를 땡기잖아. 그럼 이자를 없애주는 거죠. 이자를 반대로 빼야 되는 거죠. 10에다가 1.01을 나눠야 돼. 왜냐면 내가 지금 10만 원을 주면 얘가 난 어차피 이거 다음 달에 줘도 되는 거였잖아. 한 달 뒤에 줘도 될 돈을 지금 줬잖아요. 그럼 그 돈을 은행에다만 맡겨도 1.01이 곱해지면서 10만 원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10만 원을 다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01분의 10만큼만 주겠다는 거야. 얘는 1.01의 제곱만큼을 나누겠죠. 그런 식으로 나눠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월 말에 냈던 돈이 여기 1제곱이고 2월 말에 냈던 돈이 여기 2제곱 됐으니까 60월 말에 냈던 돈은 60이 되겠죠, 지수에. 그럼 얘네를 다 합친 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첫째 항을 첫째 항을 뭐 얘라고 할까요, 얘? 그럼 공비가 1.01분의 1이야. 점점 나눠지는 거죠. 첫째 항을 맨 위에 거라고 본다면. 그리고 얘는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1 빼기 이렇게 놓는 게 좋겠죠. 1 빼기 R로. R 빼기 1이 아니라. 그럼 첫째 항 1.01분의 10 1 빼기 공비 1.01분의 1 공비의 항의 수 60개. 자, 그러면 1이 1.01분의 1.01이잖아요. 1.01분의 1.01에서 1을 뺐으니까 0.01이 남겠죠. 1.01분의 10 곱하기 자, 요놈은 요놈이 1.82니까 잠깐만. 왜 마이너스가 나오죠? 맞구나. 얘가 1.82분의 1이구나. 1 빼기 1.82분의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있는 1.01을 없애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0을 곱합시다. 100 곱하면 분모는 1이 되죠. 그럼 얘는 1000이 되고 그럼 얘가 1.82분의 0.82가 되겠죠. 숫자가 좀 끔찍하네. 그럼 뒤에 게 이제 182분의 82가 되고 약분을 하면 2로 약분이 되나? 2로?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계산해야 되네요. 자, 이거는 계산기의 힘을 좀 빌립시다. 자, 이게 450만 5천 얼마 나오거든요. 450점 얼마 나와. 근데 이제 1000원 이하는 버리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이 45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10만 원씩
이제 60개월 받는 거니까 600만 원이잖아요. 600만 원 받을 거를 150을 줄여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 1%가 엄청 큰 거예요. 그렇죠. 월요일 1%인 건 엄청 큰 거야. 지금은 연이율이 1%니까 월요일 1%는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아무튼 600만 원 받을 거를 지금 땡겨 받으면 450으로 한 번에 받는 거다.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